여러분들 비트 비중이 확보된 사람들은 지금 사실 그렇게 걱정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준비를 해놨겠죠. 근데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영상이 조금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버벅이는 점이 있다면 현장감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자에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5대 거래소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초월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다, 장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점점 돌아오고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를 이런 좀 다시 돌아온 사람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대답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해놨고요. 본 주제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고, 부제가 세 가지인데 ETF가 출시된다면 과연 상승량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 불장, 지금 같은 장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 이 세 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TF 출시 시기, 예상 상승 가격입니다. 일단 승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SEC가 검토를 할 때 첫 번째 데드라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데드라인에서 사실 중간 이 과정들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미 법정 판결 있죠. 뭐 SEC 리플 문제나 아니면은 ETF 관련된 이슈나 이 법정 판결이 조금 크립토의 우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데드라인 1, 2, 3, 퍼스트 데드라인부터 서드 데드라인까지 이 기간에 승인될 것도 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에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갠슬러가 압박받고 있다, 또는 SEC가 좀 난처한 상태이다, 이런 정황적인 내용만 있는 상태니까 뭐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좀 정황적인 내용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은 논리적인 부분을 찾기 전까지는 좀 보류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3월로 좀 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은 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은 좀 보정을 해드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년 3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된다면 예상되는 상승량입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디지털에서 ETF가 승인된다면 19조 정도의 대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자에 좀 발표가 났는데, 이게 14조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한 890조가 되고요. 거래대금은 1일 거래대금으로 44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거래대금의 절반 수준이고,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2%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이 큰 금액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평가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좀 적은 금액이라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이 제시한 금액이 사실 좀 순매수량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좀 양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뭐 1년 차에는 20조가 들어온다, 하지만 2년 차에는 27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35조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고, 3년 차에는 대략적으로 한 52조가 들어온다, 점점 늘어온다라고 적어놨죠.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것은 우상향의 기반을 다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요. 지금 같은 장, 지금같이 와 비트코인 많이 오르네,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거래대금도 높아지고,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조회수가 좀 최근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지금같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는 상태에서 승인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제가 여기서 지금 같은 상황, 이런 조건을 붙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조건이 붙는 이유는요, 결국에 상승이라는 것은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더 풀이해보면은 이 수급이 잘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수급의 문제가 ETF 승인됐을 때 상승량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같이 좋은 장세라면 뭐 20%, 30% 더 오른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는 상태라면은 4만 달러, 5만 달러는 충분히 터치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반대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은 장, 약세장에서 잡코인 호재가 터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엘프라는 코인에 호재가 터졌다. 예전 같았으면 잡코인이니까 많이 올랐겠죠.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은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죠. 그리고 그 정반대가 지금 같은 장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ETF 승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 수급의 문제는 사실 이 영상에 좀 잘 나와 있다라고 보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상 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5조가 들어오게 되고 또 가격이 오르게 되고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5조가 들어왔다면 다음에는 10조가 들어오는 상황이 마련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마련될 것이다. 그만큼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수급의 문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제가 올려드린 영상도 핵심 문제는 수급의 문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출시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까? 단기적으로 4만 달러, 5만 달러를 저는 예측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세가 지금과 좀 다르다면, 다른 상황이라면 좀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건 장세가 좀 관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ETF 출시에 맞게 다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과 같은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 자, 지금 알트코인장을 보면요, 스인트, 스팀 이런 잡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미들급까지도 쳐줄 수 있는 코인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달 동안 잡코인 위주의 불장이 나왔고, 지금 현재도 30%에서 40%까지 상승하는 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주에서 2주 전까지는요, 위에 봤었던 이 장세가 모든 코인에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방금 봤었던 스팀, 스인트 같은 A그룹의 코인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B그룹은 설거지를 시키고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차트가 나오고 있죠. 순환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순환이 되면서 상승량은 조금 저조해지는, 예전 같은 상황이라면은 두세 배 상승하고 10배 이상 상승을 했다면은 지금 현재는 30% 40% 상승하는 데서 그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현물시장, 바이낸스 현물시장에서 일일 상승량 순위를 보게 되면요, 상위 일일 거래대금이 1000억 미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1밀리언을 13억이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10억으로 계산해보면 460억, 140억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금액이 큰 거냐? 아니죠. 업비트만 보더라도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를 볼 수 있었던 건 오늘자의 폴리매스를 보게 되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힘, 자금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비트가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이런 하락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이런 차트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이 약해지고 좀 저물어 간다라는 느낌을 캐치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지금 알트코인장을 보면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일봉 차트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테더 도미넌스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현금을 소모하면서 잡코인을 샀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즉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알트코인장이 나오는 그 큰 그림은 아직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트 장세를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잡코인장이 저물어 간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 장세를, 이 느낌을 유지하겠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 재료가 소비되지 않았다. 지금 작은 그림만 보면은 나중에 나올 상승을 못 먹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내려가는 알트코인이 생겨나게 될 거고, 그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관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줍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도 이에 따라서 현재 알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집 중인 알트코인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이 무료방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참고로 내일자나 금요일에 관심 종목들 공개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한 줄 정리하면 내려가는 놈들 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놈들 단타 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저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는 사실 과비중을 비트코인으로 소모하고 앞으로는 알트코인을 준비하는 건데, 각자가 좀 다른 상태이니까 이를 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장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걸 토대로 좀 예상을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잡코인으로 가득 채워놨어요. 내가 예상을 해보니까 비트코인이 당장 다음 주에 급락하고 좀 조정을 할 것 같아.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좀 크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장을 분석하고 예상을 해야 되겠죠. 빨간색 부분에 어떤 게 나오고, 그 다음엔 어떤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어떤 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빨간색 부근에서는 크게 오르지 않고 횡보나 뭐 조정이나 그런 게 번잡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변동성도 없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보다 알트코인에 치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란색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량이 가파를 테니까 그때 앞으로 좀 가져갈 매도가,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 뭐 다음에 노란색은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첫 번째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겠죠. 저는 이에 좀 가장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비트코인의 20년도, 21년도, 22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20년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이죠. 20년도 초반과 후반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20년도를 표시한 이 빨간색 부분은요, 비트코인이 유리한 구간이 아니었어요. 알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하늘색 구간은 여기서도 알트코인이 유리했지만 변동성으로 하락이 좀 깊었고,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의 상승량을 어느 정도 맞춰주던 구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안정성과 더불어서 낮은 상승량,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은 10배 상승했지만 비트코인 한 3배 정도 상승하는, 이 정도로 어느 정도는 맞춰주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빨간색 구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에 맞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방금 알트코인이 조정할 때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첫 번째는 알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내가 매수하고 싶은 알트코인이 어떤 차트를 나타내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차트를 보시기보다 그 이전 차트, 뭐 23년도, 22년도 차트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년도 때 차트를 보면서 이놈이 반등했을 때 얼마나 조정을 주냐, 매물대에서 버티고 올라가는 놈이냐, 아니면 상승한 이 상승량을 거의 다 되돌려 놓느냐, 뭐 예를 들면은 상승량을 거의 다 회귀시키는 618 구간 뛰어넘어서 786까지 이 하락분을 내뱉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특징적으로 이 정도 하락하니까 이 부근에서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들 하락량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하락량은 뭐 거의 다 그냥 회귀시키거나 아니면 상승한 다음에 버텨서 그 다음에 그냥 쭉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슷했으니까 바닥 위에서 적당히 떨어진 놈들 분할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매도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확대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급등할 때 매도할 준비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주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한다면은 알트코인들 무너지겠죠. 하지만 뭐 100원에 있던 코인이 1000원을 간다면요, 그게 팔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내려갈 때 주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알트코인의 문제였고, 비트코인은 좀 다릅니다. 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포트에 안정적인 놈을 배치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고,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이 물론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이 올라간 비트코인이 하락이 없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35,000달러에서 횡보하다가 39,000달러 가고 그리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는 무조건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즉 하락이 없을 것이다, 조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준다면, 기회가 온다면요,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정말 무리수 없는 매수는 일봉 차트 99일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즉 정말 안정적으로 내가 조정 올 때 매수하고 싶으면은 99일선 위에서 주우시면 됩니다. 즉 99일선까지는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 평단가랑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핵심 좀 지지 또는 무리 없는 매수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위에서 주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고점에서 주었다, 저점에서 주었다, 이런 생각들, 이런 개념들이 거의 하찮게 느껴집니다. 상승량과 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비트코인인데, 여러분들 비트 비중이 확보된 사람들은 지금 사실 그렇게 걱정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 준비를 해놨겠죠. 근데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A, B, C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드렸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트코인 전략도 종목들은 고정 댓글 텔레그램 무료방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은 아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매집한 코인들을 보유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반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매집하고 보유하다가 떨어진다면요, 아니면은 뭐 올라가서 매도가를 설정해야 된다면요, 이 비트 시그널이라는 놈이 영상으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텔레그램방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많은 평가,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면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